옛날에도 마류에서는 집권할 때하고 통치가 그렇죠. 다르잖아요. 아이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 때 세력하고 이후 또 운영 세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당태종 같은 양반이 이제 항상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거잖아요. 마류에서 천을 얻었지만 마류에서 천을 다스릴 수 없다. 알았기 그런 때문에 원리를 지금 그래서 적용하면 위증이 어떻게 같은 돼요? 사람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증이 하도 간언을 하는데 막 직언을 하니까 화를 못 참아가지고 3번인가 뭐 죽이려고 그랬대요. 이미 능멸한다 나를. 그러니까 그거를 황후가 그때마다 말렸다는 거죠. 예, 간곡하게. 당신이 쓴 사람이고 왜 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쓴 거 아니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황후가 3번을 다 만류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황후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그렇지 하고 수용했잖아요. 당태종이. 예. 근데 예전에 다른 대통령, 예를 들면 같이 일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열려 있었나요? 권력자는 그러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보소로 2년 정도를 모셔봤는데, 그 야당을 하시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맞아, 그죠? 욕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서 누가 뭘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다 그래도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비판해도 그렇게 곡하게 생각 안 해, 이 양반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 업무 아닌데 차에서 올라갔더니 어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자주. 근데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그게 제가 뭐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은 있습니다. 저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의견을 말씀 안 드리고 어떤 거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제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근데 이분은 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도 그걸 언짢게 받아들이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반론하지. 나는 생각이 다른데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또 그거는 각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양반은 그 절대로 곡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주 편한 몸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쫙 설명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야 이거 듣고 보면 그렇네. 알았어, 내가 바꾸지 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관계수석한테 인터폰 해가지고 그 문제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보류해라.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 구성하고 내각 구성할 때 저한테 얘기한 게 이 견제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윤영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진보적이면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보수적인 사람. 김진표 총리는 보수적인 분이면은 정책실장은 우리 이정우 실장 그렇죠. 진보적인. 그리고 절대 독대를 안 하는 거. 토론하고 서로 싸움도 시켜보고 질문도 해보고 결정하는 거. 그게 저는 좋았던 점 같고. 그럼요. 또 하나는 제 경험인데 이제 장관 인사를 발표를 새 정부를 해야 되는데 오후 3시 좀 넘어서 이제 저랑 뭐 해야 되다가 제가 이제 몇 사람을 반대했어요. 처음에 쉽게 얘기가 되다가 나는 노 대통령 화를 확 내는 거야. 야, 내가 인사권자야. 나도 너무 놀랬고 그때까지는 참모였지만 대통령이잖아요. 너무 놀랬고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그만하자.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 한 2시간 그랬으니까 다음날 아침 한 5시 50분쯤 전화가 왔어요. 야 다시 만나자. 새벽에요? 그래서 안가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라니까 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 나는 한 정부를 만드는데 정말 숙고에 숙고를 해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너의 지적 중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분한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거는 너의 생각이 맞고 이거는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으로 차관을 누굴 했으면 좋겠냐. 왜냐하면 장관이 이 사람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차관을 그러면 보완책이 있는데 누굴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오류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직언하는 사람이 용감한 거겠지. 그거를 받고 고치는 사람이 훨씬 용감한 거야. 자화자찬까지. 명언이네요. 지도자라는 게 아, 그런 그건 거 같아요. 명언입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맞아요. 직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거를 자기 예, 생각을 예.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많은 걸 겪은 분이라서 그런지 다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개각을 하신다고 국무총리가 다녀가잖아요. 왜냐하면 성식사 어째 총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명단이 있어요. 화살표시가 이렇게 된 게 있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라. 보면 어땠노? 아니 그 대통령 인사를 갖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조심스럽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그래. 그럼 뭐?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얘기해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언론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럼 언론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내보내면 국민이 영향을 받아서 인사 효과가 안 생깁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걸로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 그럼 웃장은 내갔노. 그럼 뭐 꼭 이 사람들 중에서만 써셔야 되면 이렇게 바꾸십시다. 이 보낼 이 양반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바꾸면 뭐 제가 설명할 때도 그런 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언론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수긍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그렇네. 그럼 발표 때 그렇게 해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제 결국은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하나는 총리 이제 인적 쇄신위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총리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그렇다고 지금 인준하죠. 총리를 안 바꿀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 뭔가 이 국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게 해서 뭔가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는 총리를 찾아야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있죠? 아니 그걸 뭐 천상 뭐 공개적으로 하기가 딱하니까 어떻게든지 민주당 보고 좀 우리가 당신네들 의사를 존중해서 총리를 임명하고 싶으니까 좀 좋은 사람을 좀 첨가해 주시오. 뭐 해봐야죠.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내려가서 궁지에 몰려 있고 압도적인 다수가 야당이고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총리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괜히 그러면 멀쩡한 분 모셔다가 그냥 또 방심만 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야당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진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총리 인선에서 그렇게 협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야당도 진지하게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그래야죠. 그걸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그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네. 몇 차례 지금 어떤 해명들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예전